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호흡에 문제가 생겼고 산소 수치가 떨어져 의료진이 산소호흡기를 제공했다. 뉴욕타임스가 긴급 속보로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원은 수백 명, 이 중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십 명이 업무에서 배제됐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인 이들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들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트럼프지만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검사를 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이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미국 시간 기준 지난 2일 충격적이게도 트럼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감염 경로는 호프익스 백악관 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실이 밝혀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호프익스. 전 세계 언론들이 힉스 보좌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호프익스, 특별히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으로 31세의 전직 모델이다. 호프익스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발탁됐다. 힉스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부터 총각 비서관들은 물론이고 유부남들도 정신을 못 차렸다. 10대 때부터 랄프 로렌 등의 모델 활동을 했고, 트럼프의 딸 이반카 트럼프와도 함께 일했다. 결국 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했습니다. 2018년 2월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채 사임했지만 지난 2월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한 힉스의 직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대선 홍보 전략을 세우고 TV 토론의 방향 등에 대해 조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트럼프는 힉스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평가했습니다. 힉스 고문은 미국의 외교 문제와 내각 인사 관리에 관한 트럼프의 결정에도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개석상에서도 항상 트럼프의 옆에 붙어 있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힉스를 백악관 문지기, 심지어 트럼프의 수양딸이라고까지 불렀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신뢰하던 힉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을 마치고 미네소타주 유세를 위해 이동할 때 트럼프 전용기와 전용 헬기에 힉스는 트럼프와 동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힉스는 트럼프의 미네소타 유세를 동행하고 돌아오던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에서 미열과 기침 등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음날 모금 행사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포스원에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 백악관 핵심 참모진들도 모두 함께 탑승했기 때문에 백악관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라며 트럼프의 주치의 션 콘리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는 매우 잘 이겨내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 트럼프는 산소호흡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렘데시비르 투약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투약한 이후 최근 두 번째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 점차 호전되며 잘 지내고 있다 전했고, 트럼프도 자신의 트위터에 18초짜리 영상을 게시하며 나는 매우 잘하고 있다. 엄청난 응원에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다.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할 것이다. 영부인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들의 응원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고마워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다르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CNN은 현재 사건의 정통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신이 금요일 새벽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한 뒤 겁을 먹었다. 밤새 열이 나자 트럼프의 긴장 상태는 점점 더 격앙됐다 전했고, 한 트럼프의 고문은 이것은 심각합니다.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트럼프가 매우 피곤해하고 있으며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AP통신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의 경과가 매우 중요하다. 완전히 회복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밝혔습니다. 1967년 승인된 미국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학적 무능력 상태에 놓이면 일시적으로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겼다가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대통령이 권력을 환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수정헌법 제25조가 발동된 것은 총 3차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5년 결장경 검사를 받는 동안 조지 H.W. 부시 부통령에게 권력을 임시 이양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과 2007년 결장경 검사를 받는 동안에는 딕 체이 부통령의 권력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번에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펜스 부통령까지 추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대통령 권한은 야당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승계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하원 의장이 권력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되면 트럼프의 재선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미국의 상황에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자 놀랍게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금요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0년 1월 19일 35세 미국인은 4일 동안 열과 기침에 시달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응급실을 찾았다. 같은 기간 지구 다른 한편에 35세 한국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는 열과 감기 기운 그리고 근육 통증을 호소했다. 그런데 의사는 감기에 걸린 것뿐이라 대답했다. 이 둘은 모두 중국 우한에서 날아왔다. 다음날 2명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과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 사례였다. 한국은 긴급하게 과감한 조치를 내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0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한국의 대통령은 긴급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검사를 하고 의심 환자들과 접촉자들을 즉시 격리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20개의 기업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도록 서둘렀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대량의 진단키트를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다. 재빠른 대응 속도 덕분에 한국에서는 봄부터 쇼핑몰과 공장, 음식점들이 문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31일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복지부 장관이 백악관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비상 상황을 알렸다.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를 불러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과 격리 작전을 시작하려 했다.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해 민간 기업들이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생산하도록 하려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비협조적이었다. 아자르 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드디어 트럼프와 통화를 하는데 성공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싫어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셧다운이 시작돼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미국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4월부터 많은 기업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10월 1일까지 20만 명의 사망자가 아닌 3,000명 이하의 사망자만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10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공공재로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나라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불분명하다며 중국이 우리의 백신을 세계의 공공재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백신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알맞은 가격의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은 모든 당사자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체계,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협력과 공동 방제에 나서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내일부터 8일간의 국경절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중국 정부가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휴 최고 인기 여행지는 코로나 발원제인 후베이 성 우한이라고 미 포춘지가 29일 보도했다. 이번 연휴 동안 중국 국내에서 약 6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억 8,200만 명이 이동한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최근 40일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는 끝났다고 종식 선언을 했고 중국 정부도 내수 증진을 위해 국내 여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국 주요 관광지는 입장료를 큰 폭으로 할인하거나 여행 쿠폰을 지급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연휴 가장 많은 중국 관광객이 찾는 도시는 어딜까? 온라인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우한이었다. 우한은 디즈니랜드가 있는 상하이, 신시황이 있는 시안보다도 앞섰다. 포춘지는 우한에 대한 중국 관광객의 관심은 동시에 코로나 방역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전람회 중 하나인 베이징 모터쇼가 개막했다. 베이징 모터쇼는 원래 지난 4월 열릴 계획이었지만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연기됐다. 또 우한에서는 많은 인파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워터파크와 클럽 등에 모여 파티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중국 코로나 통제 자신하면서도 일부 관광지 외국인 금지. 중국이 사실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종식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일부 관광 명소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입장을 막는 등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화산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외국인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 기자가 화산 인근의 시안을 방문했을 때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화산 입장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외국인은 아직 화산에 갈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화산관리사무소의 관계자도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입장 금지가 언제 해제될지는 알 수 없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유명 여행 앱 트립어드바이저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평이 줄을 이었다. 한 이용자는 항공기와 렌터카로 이동해 일출을 보기 위해 밤 11시에 화산 입구에 도착했지만 외국인이라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지난 6개월간 중국을 떠난 적이 없고 녹색 관광 코드도 있다면서 2시간 동안 설득했지만 그들은 완고했다. 한밤중에 시안의 호텔로 돌아와야 했는데 슬프고 좌절감을 느꼈다. 중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처구니 없는 차별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을 떠난 적이 없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해왔으며 중국에 입국하는 소수의 외국인도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명 관광지 외에 일부 박물관도 외국인의 방문을 사절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과학기술관은 코로나19 이후 관람객이 사전에 예약해야 하지만 신분증 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예약할 방법이 없어 관람이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여교입 통제 과정에서 외국인 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아프리카인이 다수 거주하는 광저우에서는 흑인이 집주인에 의해 쫓겨나거나 임의로 격리되는 등 차별 행위가 발생해 중국 주재 아프리카 대사들이 중국 외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홍콩 국경절 불법 시위자 무관용 시위 원천 봉쇄. 홍콩 당국이 국경절인 1일 불법 시위 참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시위 원천 봉쇄에 나섰다. 호주 위베이에서는 서너 명씩 모여 경찰을 해체하라 등을 외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오후 4시 현재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친중 지지자들이 중국 오성홍기를 휘날리며 국경절을 축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도심 곳곳에 차량과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관들은 호주의베이 에드머럴티 구간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AFP 통신은 한 경찰 관계자를 인용, 이날 경찰 6,000명이 시위 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대만으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다 체포돼 중국에 구금된 청년 활동가 12명이 석방을 요하는 집회와 행진을 호주의베이 에드머럴티 구간에서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불허했다. 경찰은 집회 불허에도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적힌 파란색 깃발을 들고 도심을 순찰했으며 오후에는 저지선을 설치하기도 했다. 국경절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는 시민활동가 4명이 집회를 열었다. 현재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 중이다. 이들은 국경절 축하는 없다. 오로지 국가적 애도만 있다고 적힌 깃발을 들고 행사장 주변을 행진했다. 로이터 통신은 홍콩 민주 진영 지지자들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시에 중국이 약속했던 자유가 침식당하고 있다며 국경절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국경절 기념식에서 지난 몇 개월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라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안정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외국 정부가 아무리 부당하게 비난을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절